2.2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온도 파트에 대한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47번입니다. 47번에 보면 몰농도에 대한 설명이고, 몰농도가 이제 뭐냐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몰농도를 구하는 방식은,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이때 부피는 당연히 리터 단위로 쓰고, 여기 부피분의 용질의 물수, 이걸로 써요.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 이 용액 1리터, 용액 1리터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물수를 나타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애가 결국에는 용액이 되겠죠. 그리고 니에는 해당하는 애는 용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에 0.585g의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다면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물농도는 얼마이냐? 우선 염화나트륨, 즉 NaCl의 분자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분자량이라고 하면은 원자량의 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나트륨의 원자량 23, 염소의 원자량 35.5를 합해서 58.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85g의 NaCl은 몇 몰일까요? 이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죠. 근데 이때 화학식량은 뭐예요? 화학식량은 결국엔 이거는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질량이 0.5855, 분자량이 58.5니까 이 값은 100분의 1, 즉 0.01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몰 농도를 구할 때 용액의 부피에다가 용질의 몰수를 곱했죠. 용질 부피로 몰수를 나눴죠. 그러면 부피는 지금 1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1리터로 0.01을 나눠주면 0.01 몰농도, 즉 답은 디귿이 0.01. 따라서 용액, 용질, 그리고 0.01이 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48번의 글은 0.5 몰농도짜리 질산나트륨, 즉 NaNO3 수용액 100ml를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부터 미음 중 용액의 제조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NaNO3 화학식량은 85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몰수를 구할 때는 몰농도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몰농도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냐? 처음 몰농도를 구할 때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로 구하죠.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반대로 몰농도에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몰농도는 지금 0.5, 용액의 부피는 100ml라 쓰면 안 되고 0.1리터라고 써야죠. 그렇게 되면 0.05몰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액 안에는 NaNO3가 0.05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질산 나트륨 4.25g을 전자적으로 정확히 측정한다. 우선 기억에서 질산 나트륨을 4.25g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 0.05g을 0.05몰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보면 NaNO3 화학식량이 85라고 했으니까 이 4.25에 해당하는 몰수는 0.05몰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적절한 것이 되죠. 그리고 측정한 질산 나트륨을 비커에 넣고 약 20ml의 증류수를 부어 유리막대로 넣어 잘 녹인다. 이거는 이제 20ml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증류수를 부어서 이제 잘 녹이는 이유는, 이 소량의 증류수에 녹이는 이유는 증류수에다가 질산 나트륨을 녹였을 때 어쨌든 부피가 20ml보다 커지게 돼요. 녹일 경우에. 그래서 100ml보다는 작은 부피로 쓰는 거죠. 그래서 100ml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과정 2의 용액을 넣고 이때 증류수를 비커를 몇 번 헹구어 부피 플라스크에 함께 넣는다. 헹궈서 넣는 이유는 결국에는 증류수로 다 녹았을 수도 있지만 녹아있을 수도 있죠. 근데 비커에 용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 남았을 수도 있다 라는 조건 때문에 이 비커의 용질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해주는 게 디귿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리을 증류수를 플라스크 입구 끝까지 채운다. 입구 끝까지 채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는 엄연하게 적절한 이제 여기 해당하는 이제 부피가 있고 그 부피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여기 라인까지만 넣어야 되지 여기까지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가 딱 100ml에 해당하는 부피인 거예요. 그리고 미음 여러 번 흔들어 용액을 골고루 섞는다. 골고루 섞는 이유는 골고루 섞게 되면 이제 밀도가 일정해지겠죠. 이제 여러 구간에서 여기에 어떤 구간, 특정 구간에 용질이 몰려 있는 경우가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결국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49번 그림은 반응 용기에 X2와 Y2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X2가 처음에는 4개 있었죠. 그리고 Y2가 4개 있었는데 이후에 X2 2개, Y2는 없고 XY2가 4개가 생겼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2개의 X2와 4개의 Y2가 반응을 해서 4개의 XY2를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같은 소리예요.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X2 플러스 2Y2는 2XY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을 보면 생성물의 화학식은 XY2다. 생성물의 화학식 XY2 맞고요. X2와 Y2는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X2와 Y2는 1대2의 반응비로 반응을 하죠.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 반응 용기 Y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여기에 지금 Y2를 더 넣으면, 이를 더 넣으면 당연히 X2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이 더 진행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다음은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Mg 고체 상태에 HCl 수용액 상태를 넣었더니 MgCl2 수용액이 되었고 H2라는 기체가 되어 날아갔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있을 때 수소기체 5.6L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0.4몰농도 염산의 부피 HCl의 부피가 궁금한 거죠. 그럼 일단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안에서 기체의 1몰 부피는 얼마였죠? 기체 1몰 부피는 22.4L였죠. 그러면 5.6L에 해당하는 몰수는 몇 몰일까요? 1몰에 22.4L. 그러면 X몰이 5.6L. 그럼 이 X값은 4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러면 H2가 지금 4분의 1몰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HCl은 몇 몰 생겨야 돼? 몇 몰 써야 되죠? 2분의 1몰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즉 0.5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0.4몰농도짜리 HCl의 부피가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0.5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몰농도 0.4몰농도에 V리터를 곱할 거예요. 그럼 이때 V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 5분의 4는 5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4분의 5는 1.25L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다음은 서로 다른 농도의 HCl을 이용한 실험이다. 자, 1몰농도짜리 HCl 40ml랑 2몰농도짜리 HCl 30ml를 섞어요. 그랬을 때 가해 용액에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 100ml로 만든다. 그럼 일단 각각에 들어있는 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몰수를 계산해보면 이제까지 계속 했다시피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죠. 그럼 0.04 즉 0.04몰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거 2 곱하기 0.03이니까 0.06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몇 몰이 있죠? 전체 0.1몰이 있겠죠. 근데 0.1몰인데 이 용액의 부피가 결국에 이후에 100ml가 될 거니까 몰농도를 계산해보면 0.1 몰수를 0.1L로 나누니까 1몰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52번. 다음은 염산과 탄산칼슘의 반응 실험을 설명한 것이다. 실험 과정 결과 봅시다. X 몰농도가 있는 염산 100ml가 있어요. 그리고 탄산칼슘 Yg의 질을 함께 측정했더니 얘네 둘을 같이 측정했더니 이제 W1g이었다. 그리고 과정 1의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을 모두 넣고 과정 1이 결국에는 저 실험 첫 번째 실험 지금 저 앞에 두 줄 이 과정 1이죠. 첫 번째 실험에서 과정 1의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을 모두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반응이 끝난 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W2였대요. 이후에 이제 W2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일단 반응을 써야 되겠죠.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 CaCO3가 HCl과 반응을 하죠. 그러면
CaCl2 플러스 H2O 플러스 CO2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CO2가 기체 상태라는 점이에요. 기체 상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던 질량이 원래 측정했던 질량이 W1이었죠. 근데 둘이 반응을 시키고 났더니 W2가 됐다는 소리는 이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 남은 게 요거보다는 당연히 적겠다. 그러면 W1에서 W2를 뺀 값은 결국 이 CO2로 다 날아가는 셈이죠.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실험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점은 당연히 맞는 보기죠. CO2가 생성됐다는 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니은 Y는 44분의 100 W1 W2다. 탄산칼슘이 Yg이 써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CO2가 얼마 나왔어요? W1 W2 나왔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몰에 해당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1몰에 44인 CO2예요. 그러면 X몰에 W-W2 X몰이 아니라 이제 A몰에 W1 W2니까 이 A몰은 44분의 W1 W2 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CO2가 44분의 W1 W2 몰이 나왔으면 CaCO3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써야 되겠죠. 그럼 그만큼 써야 된다는 의미는 44분의 W1 W2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Yg이 나온다 라는 의미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탄산칼슘 Yg을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염산의 최소 몰농도는 0.2Ymol이다 농도이다. 문제를 보면 염산이 지금 X몰 농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100ml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산의 몰수는 0.1 X몰일 거예요. 근데 이 0.1 X몰은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다 반응시켜야 되니까, 즉 이만큼이 다 반응을 해야 되니까 0.1 X라는 값은 이게 결국에는 100분의 Y랑 똑같은 거니까 50분의 Y랑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CaCO3랑 HCl의 반응비가 지금 1대2죠. 그러면 얘가 1만큼 쓰는 동안 얘는 2만큼 써야 돼요. 얘네 둘의 비율이 100분의 Y 대 0.1X가 결국 1대2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0.2Y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3번. 다음은 화학 반응과 관련된 법칙에 관한 설명이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 각 물질의 질량이 합과 반응 후 각 물질의 질량의 합은 같다 라고 돼 있죠. 지금 기억에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죠. 그러면 이 반응물의 질량과 이 생성물들의 질량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량 보존 법칙이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그쵸, 라부아제가 만들어낸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러면 이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봅시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것도 지금 하나의 화합물, 예를 들면 H2O라는 화합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H가 2g이 필요하고 산소가 16g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쵸? 그럼 항상 일정한 질량비, 즉 1대 8 또는 뭐 다른 화합물에서는 또 특정한 질량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항상 일정한 성분비, 즉 질량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를 보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반응을 뭘 의미하냐면 기체 반응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지고 있다. 분자를 포함한다 라는 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국 아보가드로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번에 보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같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수비. 54번 개수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개수비는 예를 들면은 CaCO3 아까 봤던 CaCO3가 EHCl과 반응했을 때 CaCl2 H2O CO2가 발생했던 것처럼 1대 2대 1대 1대 1의 비율을 반응을 한다 라는 거가 이제 개수비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개수비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는 뭐가 있냐? 원자수비는 절대 안 되죠. 원자수비는 지금 보면은 얘는 5개, 뭐 4개, 3개, 3개, 3개 전혀 안 맞죠? 그럼 기억은 틀린 거죠. 그리고 니은 분자수비 분자 하나, 분자 2개, 분자 하나, 하나, 하나. 그럼 니은은 맞는 보기. 밀도비도 틀리죠. 밀도비는 이제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서로 다른 따라서 밀도비도 틀린 게 되죠. 그리고 리을 몰비는 몇 몰씩 반응을 하냐, 즉 1몰, 2몰, 1몰, 1몰, 1몰로 반응을 하니까 리을도 맞는 보기. 부피비, 기체의 경우에 부피비죠. 기체의 경우는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봤듯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면 같은 몰수, 심지어 같은 부피니까 기체의 경우에 개수비, 즉 몰수비가 똑같으면 부피비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음도 맞는 보기. 그리고 비읍, 질량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밀도비랑 똑같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5번에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가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55번 변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한 질량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분자 당연히 변하죠. 부피 변하죠. 왜냐면 서로 다른 부피를 넣으면 둘이 합쳐져서 또 새로운 부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래서 되니까. 그리고 리얼 원자. 자, 원자라고 하면 생성물에 있는 원자랑 반응물에 있는 원자랑 항상 똑같죠. 이거 지금 화학 반응식 맞출 때 뭘 기준으로 맞췄어요? 원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준으로 맞췄죠. 그러면 당연히 원자가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질량에 해당하는 니은 맞고 리을 맞는 보기. 그리고 미음 성질. 성질은 당연히 변해요. 왜냐면 이 원자들의 종류는 변하지 않지만 원자의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자가 바뀌고 그러면 그 분자에 해당하는 성질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성질도 바뀐다 라고 하면 되고, 밀도라고 하면 밀도는 물론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이 안 변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부피가 변하죠. 이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도 다 변해요.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읍도 틀린 보기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번. 다음은 C2H4의 연소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C2H4라는 것과 산소가 반응을 하죠. 연소 반응이죠. 연소를 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는 몇 분자? 두 분자. 그리고 물은 몇 분자? 두 분자가 나오니까 이 산소는 몇 분자 필요하냐? 세 분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A 값은 3, B 값은 2, C 값은 2가 되니까 1번 A가 기억 A 플러스 B는 5다 라는 반응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D은 C2H4 1몰이 완전 연소하려면 산소 기체가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봤을 때 C2H4 1몰 이 반응하려면 O2는 3몰이 필요하죠. 왜냐면 C2H4가 1몰 쓸 때 산소는 3몰을 쓰니까. 그럼 3몰이 필요한데 3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일단 O2의 1몰 분자량은 얼마냐? 라고 해주면 산소가 O 하나당 16이죠. 그럼 O2면 32가 되겠죠. 그러면 3몰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에 곱하기 3 96g이 필요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D는 틀린 보기. 디귿 C2H4 28선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CO2는 영도 실기압에서 20.4L다. C2H4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얼마죠? 그렇죠. 28이죠. 28 분자량이. 그럼 28g이라고 하는 거는 즉 1몰을 소비시킨다는 소리고 1몰을 사용하면 CO2는 2몰이 나옵니다. 그럼 2몰이 나오면 CO2는 기체이기 때문에 22.4 곱하기 2인 44.8L가 나오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이것도 틀린 보기.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X2, Y2의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 우선 반응 전에는 4x2가 있었고 4y2가 있었는데 이게 2x2와 y2가 없고 4xy2로 변했죠. 그럼 반응식은 x2가 2개의 y2와 반응을 해서 2개의 xy2가 된다 라는 식을 아까 앞에서 봤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x2랑 y2는 1대2로 반응한다 라는 것도 맞는 보기. 니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는 같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반응하기 전에는 몰수가 전체 몰수가 8만큼 있었죠. 근데 이후에 보면 6만큼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기체랑 부피 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체의 몰수비는 부피비랑 똑같기 때문에 8에서 6몰로 줄어들었으니 부피도 당연히 감소하다 라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디귿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더 크다.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보면 0도씨 1기압에서 90g의 포도당이 산소기체와 반응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선 반응식 먼저 써보면 C6H12O6는 6개의 산소랑 반응을 해서 6개의 CO2, 6개의 H2O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C6H12O6에 해당하는 이제 분자량을 구해볼 건데 이 값은 12 곱하기 6 탄소 1 곱하기 12 수소 16 곱하기 6 즉 이 전체 값을 계산하면 180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이제 180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90g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되겠죠? 2분의 1몰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는 포도당이 2분의 1몰 썼으니까 이산화탄소는 몇 몰 나오죠? 3몰 나오죠. 3몰. 그러면 22.4리터에 곱하기 3, 즉 67.2리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을 보면 반응하는 포도당과 산소의 기체 몰비는 1대 6이다. 1대 6이다 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니은 맞는 보기. 디귿 포도당 90g이 모두 반응하려면 산소 기체는 96g이 필요하다. 2분의 1몰이 반응하려면 산소는 3몰 필요하죠. 그럼 3몰이 필요하면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일까요? 일단 O2의 분자량이 이제 32죠. 그럼 32 곱하기 3이니까 96몰 96g이 되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